일본의 판정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토신문에 따르면 4월 4일 신규 판정자 수는 368명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확인된 판정자 총수는 4,205명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달리 테스트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미 한국을 훌쩍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더욱 심각한데요. 도쿄는 지난 4월 4일에만 무려 118명이 증가해 도쿄는 사실상 초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4월 5일 일본의 FN에 따르면 코이케 도쿄지사는 이제 판정자 수가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도쿄는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제 병상마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병상을 1000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이케 지사는 일본 당국이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조기에 결론을 내주었으면 좋겠다며 아베 총리가 신속한 결정을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며 견해를 제시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인데요. 손정희 회장은 지난달에 일본 국민들에게 테스트를 100만 명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고 공약했다가 일본 국민들에게 강력한 비판을 받고 허탈한 표정으로 철회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의로 엄청난 거금을 들여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쌍수를 들고 환영을 못할 망정 비판을 가하다니요. 그런데 그때는 강력하게 반대했던 일본인들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야 후회를 하면서 은근슬쩍 손정희가 옳았다며 동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5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손정희 회장이 자신의 SNS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비상사태 선언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내용을 확인해보면 무려 24만 명의 일본인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82%가 행동 제한의 강화 등을 동반한 비상사태 선언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만약 한 달 전쯤에 손정희 회장의 방식대로 테스트를 진행했다면 일본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나아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일본 신문에서도 테스트를 거의 하지 않는 일본 당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유럽을 방문하고 지난달 3일에 귀국했는데 13일에 자신의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가자 테스트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일에 일본의 상담센터에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16일이 돼서야 거주지에 있는 담당자와 겨우 통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여성이 담당자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담당자의 답변은 그 정도로는 일본에서는 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였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결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서 테스트를 받고 싶었지만 결론은 그 정도로는 일본에서는 테스트를 받을 수 없다 였습니다. 직접 병원까지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죠. 한국이었다면 입국 즉시 테스트를 받았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대응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순간이죠. 일본이 얼마나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다시 이틀이 지난 18일에서야 테스트 기준이 바뀌어 테스트가 가능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찾아가는 과정에도 문제였다고 기사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에게 연락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정면 현관을 통해 들어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일본이라지만 이게 담당자가 할 말인가요? 라고 되묻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일본이 매뉴얼 강국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허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그 여성은 판정자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일본 당국은 그 여성이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녔으며 얼마나 많은 확산을 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케이스가 일본에는 정말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시민의식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이 제일 심각한 것이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젊은 층은 조사에 거의 응하지 않는다고 기사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쿄 담당자는 이날까지
도쿄에만 891명의 판정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436명의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4일에도 도쿄에서만 118명이 판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70% 가까이 경로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사에 따르면 일본 젊은층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조사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제대로 답변해 주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시민의식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그건 역시 신기루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일본과 달리 사재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질서정연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시민의식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기부행렬이 연일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소식은 일본에서 그리 큰 뉴스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을 다시금 충격에 빠뜨린 인물이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베 총리인데요. 일본 매체에서는 아베 총리의 기가 막힌 행보에 대해서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까지 이번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보다는 느슨한 대책으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한국의 모델을 따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베 총리의 두드러진 대책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천으로 된 마스크를 일본의 가구당 2장씩 배포하겠다는 것이죠. 아마도 얼굴에 비해 유난히 작은 천 마스크를 착용한 아베 총리의 모습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본 가구당 겨우 2장씩 배포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본인들은 아베노믹스를 빗대 아베노 마스크라고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했을 정도죠. 이는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해외에서 다루어질 정도로 상당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천 마스크 2장씩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4일 일본 언론 스포츠호치에 따르면 지금까지 천 마스크를 착용하던 아베 총리가 4일 오후에 총리 관저에 들어갈 때 부직포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천 마스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일본 국민들에게 그것을 배포하기로 결정하고 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악스럽게도 아베 총리 자신은 천 마스크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부직포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베는 총리로서 솔선수범에도 부족한 판국인데 오히려 자신을 챙기기에 급급한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코이케 도쿄지사 역시 천 마스크가 아니라 부직포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는 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자신들은 그나마 괜찮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니 당연히 이러한 사진이 보도되자마자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상당히 격앙되었는지 댓글란이 활화선처럼 폭발할 정도였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씨는 천 마스크를 추천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배포까지 했으니 확실히 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혼자 부직포 마스크를 왜 쓰나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세요. 아베 씨는 총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군요. 당신을 보니 천 마스크를 굳이 나눠줄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어차피 일본 국민들도 세금 낭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돈을 다른 곳에 써주세요. 아베 씨, 그 마스크는 도대체 어디서 구했나요? 일본인들은 어디에서도 부직포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총리라면 국가에서 구입한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신분이 정말 좋긴 좋구나. 과격한 표현들도 많았지만 옮길 수가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에 반해 한국에 대한 극찬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면서 한국의 위상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RT 통신사에 따르면 스페인은 한국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스마트폰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사람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영국 역시 한국의 방식을 참조해 1일에 10만 명에 달하는 테스트를 하겠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산 테스트 키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입국자 관리를 위해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제적 요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것인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요청이 이어지면서 요청한 국가들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주 정부와 미국의 병원들 그리고 싱가포르와 미얀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보내 외교부가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노력해 주신
관계자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보다는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인들의 탁월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자 여러분들과 한국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일본인과 일본의 상점, 물건 등의 친근감을 가진 소위 친일본인이 많다고 하는 대만. 일본 음식을 좋아합니까? 라고 묻자 일본 음식은 좋아해요. 초밥, 라면, 타코야끼가 좋다고 하는 사람, 장어가 좋다는 소년 등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한다. 그럼 일본의 음식은 대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시장의 남자에게 일본의 과일에 대한 느낌은 어떤지 묻자 품질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답하는 등 호평이다. 그러나 샅샅이 돌아보고 눈치챈 것은 후쿠시마산 물건이 시장에 전혀 없다는 현실이었다. 이전에는 복숭아나 감 등 후쿠시마산이 있었지만 지금은 칠레산으로 바뀌어 있다고 한다. 이전에 후쿠시마의 특산품 복숭아는 수출이 활발했고 수출량의 90% 이상은 대만으로 향했다. 그러나 9년 전의 일은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대만에서는 세 곳의 원전이 가동 중이었고 모두 후쿠시마와 같은 유형이었다. 당국은 우려감 때문에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지하고 향후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을 취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대만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음식에 대해 아이들에게 핵 음식을 먹게 하지 말라고 길거리 행진을 통해 호소하는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음식의 수입을 금지하라는 운동이 활발히 펼쳐졌다. 정부는 사고 직후 후쿠시마 등 5개 현의 농작물 수입을 금지시켰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대 54개국에서 수입 규제가 실시되어 현재도 대만 외에 미국, 중국, 한국 등이 수입 금지라는 엄격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만약 판매한다면 어떨 것 같은지를 묻자 물론 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모두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도시의 사람들로부터도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된다는 등 시민들 사이에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전까지는 수입 금지를 해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했다. 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일본의 제품들만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었다. 일본산 김을 예로 들면 원래 제품 표시와는 별도로 일본 무슨 현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팔리고 있는 한국의 김에는 한국산이라는 표기만 있었다. 일본만 생산지가 현 단위까지 표시되어 금지된 지역의 식품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등의 식품 수입 금지 정책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계속할 것인지 묻는 주민투표가 1년 반 만에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는 수입 금지를 계속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수입 금지 지속에 대한 찬성이 779만 표, 반대가 223만 표였다. 9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후쿠시마 제품의 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수입 규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를 취재했을 때 그 진짜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다. 취재에 의한 국민행동연맹의 비서장은 후쿠시마산 제품의 수입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아예 안전한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울러 후쿠시마현의 외부에 사는 일본인의 자세가 대만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비서장은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먼저 일본인들 스스로가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품을 신뢰하느냐이며 대만에 수출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말한다. 잠깐 여기서 2020년 3월 현재 일본인들이 후쿠시마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살펴봅시다. 게시판에 질문을 던진 한 일본인은 최근 후쿠시마현에서 어린이 한 명이 새롭게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사실을 이야기하며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있느냐며 실제 현실을 어떻게 보고들 있는지 묻습니다. 짧은 응답들을 순서대로 10개만 빠짐없이 나열해보겠습니다. 너무 위험. 사이타마현과 군마현이 위험. 후쿠시마현은 위험합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도쿠시마현은 위험합니다. 가고시마현도. 아이지 지방은 괜찮은데 하마도리는 위험합니다. 후쿠시마현의 의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미조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게시판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자신들 스스로도 믿지를 못하는데 외국에 기대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저렇게 모두가 의심을 한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국민들조차 저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부터 먼저 따져봐야겠죠. 또한 2018년 자료이긴 하지만 일본인들 설문조사를 보면 현재까지도 후쿠시마산 제품을 피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설문에 응한 일본인들 중 26%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고려한 샤이 표심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원전 사고 2년 뒤부터 몇 번이나 후쿠시마를 방문하여 시청자들에게 상황을 전한 대만의 주요 TV방송국의 캐스터는 후쿠시마 식품에 대한 이미지의 고정화를 이야기했다. 대만 사람들은 과학적 테스트를 거치면 괜찮을 수 있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장애물이 있다며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방사능 음식이라는 호칭까지 붙어버렸다고 말한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도 우려를 해소시키기에는 큰 벽이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 해소를 위해 미디어들과 청소년들의 풀뿌리 활동도 시작되고 있어서 지난 1년간 후쿠시마에 방문한 17만 명의 외국인 중 3분의 1은 대만에서 온 것으로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많다.
한 대학원생은 일본에 가면 그곳의 음식을 먹는 것에 그다지 큰 저항을 못 느끼지만 대만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겁을 먹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일본이 극복해야 할 과정은 일본의 내부와 외부에서 음식을 대하는 데 있어 큰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에 사는 우리를 해외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인들이 후쿠시마가 직면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자는 일본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뽑았습니다. 역시 또 다른 쇼로 이어질 공산이 큰 해법을 강조했다고 하겠습니다.